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동산 학개론 마지막 시간으로 제42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가지 암기법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례는 마지막 장 부동산 감정평가론, 그 중에서 마지막 절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토지라는 것은 그 자연적인 문적 특성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서 그 균형 가격의 성립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는 그 토지 가격의 특수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한다거나 보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딱 정해놓고 이에 따라서 조사, 평가된 적정 가격을 공시하고, 그래서 일반 토지 거래의 지표 역할도 하면서 조세 부과 등 행정 목적으로 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기준이 되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목적은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 이제 구체화되고 있는데, 이 아래표는 그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을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 둔 것이고, 사실 이 내용만 명확히 기억을 하게 되면은 요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에서 이제 시험을 칠 때 거의 다 이제 이해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 가격 공시의 대상이 이제 부동산을 보면은 크게 부동산에는 이제 토지와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하고 건물인데, 건물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비주거용 이제 부동산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비주거용은 지금 이 비주거용을 공시하도록 이제 법에는 이제 도입된 지는 몇 년이 되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이제 공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특히 이 주택의 내용하고 거의 모든 면에서 그 유사하기 때문에 이 주택 부분을 잘 암기를 하면은 비주거용은 거기에 맞춰서 암기를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면은 주택은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비주거용은 일반과 집합 부동산으로 나뉘게 되고, 그 다음에 단독은 표준 개별주택으로 나뉘고, 여기서는 일반은 표준 부동산과 개별 부동산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공시주체도 보면은 이제 표준은 국장, 그 다음에 개별은 시장, 공동주택은 국장인데 여기도 국장, 시장, 국장으로 똑같은 형태를 보이고, 공시일자도 보면은 1월 말까지, 4월 말까지, 4월 말까지고, 여기도 1월 말까지, 4월 말, 4월 말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미세한 차이를 빼고는 동일하니까 비주거용은 주택에 준해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와 주택을 이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토지는 표준지와 개별 그 토지로만 이제 구분을 하는데, 주택은 이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나뉘긴 하는데, 여기 이제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하나 더 있다는 거, 그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공시일자를 보면은, 공시일자라는 것은 이제 토지라든가 주택의 이제 가격을 이제 구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일반인한테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짜, 그 날짜를 이제 공시일자라고 하는데, 토지가 이 표준지는 2월 말, 개별은 5월 말인데, 이 주택은 한 달이 빠릅니다. 보면은 표준주택은 2월보다 한 달 빠른 1월 말까지, 그 다음에 개별주택은 5월 말보다 한 달 빠른 4월 말까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주택은 요 개별주택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부동산을 평가할 때의 그 가격의 기준일, 즉 이 부동산을 과연 무슨 날을 기준으로 평가할 것인가 인데, 그것은 공통으로 모두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자에 토지 가격을 구하는 것이고,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도 1월 1일자에 그 주택이나 비주거용 부동산이 얼마인가를 구합니다. 그 구한 것을 요 공시일자에 그 이후에 국민들한테 이제 공시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하는 주체를 보면은 표준지가
표준이 붙으면 무조건 이제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표준지 국장, 표준주택 국장, 그 다음에 표준부동산 국장, 그 다음에 이제 뭐 공동이라든가 집합 이렇게 다수를 나타내는 것도 이제 규모가 크다고 보고 그것도 국장이 공시주체다. 그래서 공동주택 국장, 집합부동산 국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이 붙으면 무조건 공시주체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세 사람을 이제 줄여서 이제 시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개별이 붙으면 무조건 공시주체가 시장이다. 그래서 개별시장, 개별시장, 개별시장. 그래서 이 개별이 붙으면 무조건 이제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관련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암기할 때 개자 따고 시군구청장을 줄여서 시군구라고 해서 개시군구. 그러니까 뭐 시라든가 구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 사람이라면 욕을 하겠죠. 개시군구라고. 그렇게 개시군구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동산 가격을 이제 공시하기 전에 그 가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는 그 위원회가 공시위원회인데, 개별이 붙는 것들은 이 시군구 공시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되고, 왜? 이 시군구는 무조건 이제 개하고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군구 공시위원회 말고 중앙공시위원회가 있는데, 이 중앙자가 붙으면 또 이 국장하고 무조건 같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국장은 중앙공시위원회하고 같이 이제 붙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중자 따고 국 따서 중국, 차이나,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처음에 이제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요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적정 가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요것은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이제 뭐 시장 가격 그런 개념이 등장하는데, 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은 시장 가치와 유사하게 정의가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제가 지금 그 암기법을 적용한 법전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전에 암기법이 적용이 되어서 이제 만들어졌고, 민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의 그 여러 가지 이제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모두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요 뭐 민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 그 각 시험 과목의 법률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개로만 나뉜다고 했고, 표준지는 공시주체가 국장, 공시일자는 2월 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의를 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매년 공시기준일, 공시기준일은 1월 1일이라고 했죠. 현재의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여기 공시일이 아니고 공시기준일 현재라는 거. 그래서 암기를 해보면 표준하고 기준 따서 표준이라는 말이나 기준이라는 말이나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예포하는 의미가. 그렇게 암기하시고, 국장은 토지 이용 상황, 주변 환경,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된 1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하고 중앙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아까 중국이라고 했죠. 중앙 나오면 국장하고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준지가 뭐고 개별 토지가 뭔지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토지를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국가에서 뭐 지금은 뭐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지만 사람이 태어나면 무조건 이제 과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이제 과세를 할 때 무조건 이제 과세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뭐 육체적인 능력이라든가 뭐 학력이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고 할 때, 그러면은 이제 일단 그 기준이 되는 그 기준점, 그 과세 기준점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 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 뭐 키가 얼마고 몸무게가 얼마고 뭐 혈압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 그 표준 수치를 딱 이제 구해놓고, 뭐 그 수치를 뭐 근접한 사람들은 이제 세금을 뭐 많이 매기고, 이제 그보다 이제 뭐 굉장히 건강 상태가 나쁜 사람은 뭐 세금을 깎아주거나 뭐 감면해준다고 했을 때,
이제 그 기준이 되는 이제 표준 사람의 그 수치를 뽑아내야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 표준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 몸무게라든가 키라든가 뭐 혈압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뭐 세금을 더 걷든가 더 깎아주든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토지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겠는데, 그 뭐 토지의 모양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과세할 수는 없고, 일단 그 토지의 표준적인 상태, 형상 등을 이제 기준을 딱 정해놓고, 뭐 그보다 더 좋으면 세금을 더 걷고, 그보다 못하면 뭐 세금을 적게 걷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이제 표준지가 되고, 이 개별 토지라는 것은 이제 표준지가 아닌 나머지 토지들이 개별 토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지는 아무거나 선정할 수 없고, 이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가 될 수 있는 것을 이제 선정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선정 기준이라고 보면은 지가의 대표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표준지 선정 단위 구역이 있는데 그 단위 구역 내에서 지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토지 특성의 중용성이라고 해서 모습이라든가 이용상과 면적 등이 좀 표준적이어야 되고, 그 토지 용도가 안정적이어야 되는데, 즉 일반적인 용도에 적절한 토지로서 이용 상태가 일시적이 아닌 토지여야 되고, 토지 구별의 확정성이라 해서 다른 토지와 구분이 명확하고 쉽게 확인 가능한 토지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면 되는데, 표, 대, 중, 안정, 확정.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표를 주는 대중들의 안정성을 확정하다. 뭐 그런 식으로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지를 평가함에 있어서 또 일정한 기준이 있는데, 보면 5가지 기준이 있는데, 적정 가격 기준 평가라 해서 그 표준지의 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평가해서 적정 가격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공법상 제한이 있다면은 그 상태를 받는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린벨트라는 제한을 받는다면은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거고, 나지 상정 평가, 이것은 지금 표준지 토지를 평가하기 때문에 뭐 정착물이라든가 또 사법상의 권리가 없는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가정해서 평가합니다. 이거는 그 전에 배웠던 이제 조건부 평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용도 기준을 평가를 합니다. 공부상의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의 실제 지목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고 일시적인 이용 상황은 고려하지 않는다. 그 다음 개발이익 반영 평가. 개발이익이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 현실화, 구체화되어서 그 토지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이익을 반영하여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을 암기해보면 표적 공격에 나를 표적을 삼아서 공격을 받아가지고 나 실제 개발됐어. 바로 공격을 받아가지고 발이 개발처럼 되었다. 뭐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표준지 가격의 조사평가 절차를 보면, 국장이 표준지의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로 할 때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보면, 국장 표준지에 둘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장은 표준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도 가지고 나쁜 감정도 가지고 있다. 둘 이상의 감정. 다만 지가 변동이 작은 경우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 등에 의뢰할 수 있고, 그리고 국장은 이 개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토지가격 기준표를 작성해서 시군 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뭐 토지가격 기준표라고 뭐 이름이 좀 어렵게 지어져 있는데, 이것은 뭐 제가 지어본다면 개별 공시지가 산정용표, 그죠?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표,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국장은 이 토지가격 기준표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주면은 이 시군구에 소속된 이제 공무원들이 이 토지가격 기준표를 이용해서 이 개별 공시지가를 딱딱딱 뭐 이렇게 계산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암기를 보면, 국장, 개별은 이제 갯벌이라고 해서 국장 갯벌 토지를 시장에게 제공했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장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위하여 표준지의 가격을 조사평가할 때는 해당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효력, 적용을 살펴보면, 이것은 토지시장에 지가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일반적인 토지 거래들의 지표가 될 수 있고,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한다든가, 예를 들면
공공용지 매수, 뭐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든가, 국유지, 공유지 취득 처분한다든가, 조성된 용지 등을 공급 분양한다든가, 사업을 위한 환지, 채비지의 매각, 환지 신청, 토지의 관리 및 매각, 경매 재평가 등 이런 지가를 산정할 때 또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법인 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안개에 보면 표준 정보로 지표 지가를 감정평가해보니 갯벌 토지더라. 그래서 표준 정보로 지표의 그 지가를 감정해보니 갯벌 토지더라. 그 다음 이의신청. 표준지 공시지가가 이제 공시됐을 때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데 이제 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이 절차와 관련해서 이제 날짜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전부 다 이제 30일입니다. 30일. 전부 다 30일이니까, 뭐, 60일 이런 건 없다. 30일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거, 안개에 보면은, 공시일도, 그 공시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공시일이 세자 아닙니까? 3이고, 30일 할 때 3, 서면 할 때 3, 영어의 3에 이제 서자하고 비슷하니까, 이 3, 또 3이니까 3, 또 서면으로 오니까 3, 전부 다 이제 3이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보면은, 토지는 표준지, 그 다음에 개별 토지로 나뉘는데, 이 공시주체는 이제 개, 시, 군구라고 했으니까 시장이고, 그 다음에 공실자는 이제 5월 말일까지인데, 제가 아까 이 암기법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녹색을 안개에 보면, 토는 이제 로또 할 때, 로또로 하고, 로또표 2장, 2월 말 로또표 2장, 보통 로또표 한 장 안 다 샀으니까, 2장 이상 사니까, 그렇게 안개하고, 다음 밑에 거는, 로또, 오는 이제 5 할 때 다, 이래서, 로또는 개다, 로또 또한 계속 사도 뭐 한 번 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요 주단표일, 이것은 이제 유권자가 정치인한테 주다, 표 한 장, 뭐 표 한 장씩밖에 못 주지 않습니까? 1인 1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거는 주단계를, 줄 매단계, 목에 줄 매단계, 사세요.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공공사, 그 주택공사가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주공공사,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비일반표 한 장, 비일반표 한 장, 뭐 특수한 표가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 일반적이지 않은 표가 한 장이 있다. 그 다음에 밑에는 비일반계,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계, 뭐 아주 사납든지 뭐 하여튼 좀 이상한 그 비일반적인 계 사세요. 그 다음에 비집은 이제 빈집 있으니 집 사세요. 근데 요거 그때 말씀드렸듯이 주택하고 요 비주거용은 똑같기 때문에 그 주택을 외워서 해도 되고, 또 뭐 더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요 밑에 암기법도 같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은 1월 1일이고 현재 관할구역 안에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이것은 농지 전용 부담금, 개발 부담금 등의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라든가 국세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걸 공시해봤자 세금을이나 이런 걸 걷지를 못하니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개별 공시지가로 봅니다. 이미 표준지 공시지가 가격이 나왔으니까 이 자체가 공시지가니까 뭐 여기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표준지 이퀄 표준지가 갯벌이다.
표준지가 갯벌이더라. 이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의 결정 및 공시를 보면 시군구청장은 시군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 그 시군구가 나오면 요 가격 공시위원회도 시군구에서 합니다. 이렇게 일치 딱 돼 있다는 거. 시장 군수구청장이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는 경우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토지가격 비준표는 개별 공시지가 산정용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개별 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 시군구청장은 그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 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까 우리가 표준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고 해서 감정평가업자가 표준지를 평가를 하는데, 개별 토지는 아까 이 토지가격 비준표를 이용해서 시군구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닌 이 시군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좀 타당성에 있는가를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이제 감정평가법인 등이 검증을 해주고 또 토지 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군구 감정, 사람의 감정을 검증하려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하여튼 뭐 아주 이 시군구에 불만이 많아서 그 감정을 검증하려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이 개별 공시지가는 국세지방세 과세 기준, 개발보강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국공유 재산의 대부료, 사용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암기해보면 개별은 갯벌로 하고,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는 여성, 과부, 대사는 다른 나라에 파견하는 그 외교직 공무원 대사. 그래서 갯벌에 사는 과부가 대사다, 뭐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청을 보면 이 개별 공시지가에 의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군구청장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시군구청장은 이 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런데 아까 요거와 똑같은데 뭐 전부 다 30일밖에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시 기준이라고 공시일이 세자죠. 세자 3, 3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가격, 이제 토지는 이제 표준지 개별 보았고, 주택은 일단 단독과 공동주택으로 나뉘고, 단독은 다시 표준과 개별로 나뉘고, 공동은 공동반이 있다. 그래서 먼저 이 단독주택 중에 이제 먼저 표준주택을 보면은, 표준주택 가격이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이 1월 1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말하고, 국장은 표준 나오면 무조건 국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국장은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선정하고 중앙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국장이 나오면 무조건 중앙공시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 중국으로 외우라고 했고, 국장이 표준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는데 여기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를 해보면 국장이 표준주부를 원한다. 그래서 이제 국장이 뭐 집에 뭐 가정부를 주는데 뭐 표준주부를 원한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또 국장은 개별주택 가격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택가격 비준표를 작성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것도 주택가격 비준표 이름이 좀 어려운데 그냥 개별주택가격 산정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노란색 암기해 보면 국장, 갯벌, 주시군, 국장께서 갯벌을 나에게 주시군, 그렇게 암기하시고, 또 표준주택에 뭐 전세권이나 또 단독주택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적정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 아까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할 때도 뭐 이런 사건 같은 거는 없는 걸로 이제 보고서 이제 평가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표준주택 권리가 어떤 사람에게 표준주택을 가질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시고, 또 표준주택 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그 다음 이제 표준주택 가격 말고 개별주택 가격, 이것은 시군구청장이 결정 공시한 매년 표준주택 가격의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 관할 구역 안에 개별주택의 가격을 말합니다. 시군구청장은 시군구청장 나오면 시군구 공시위원회죠. 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그리고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또 이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미 표준주택은 그 자체가 그 가격을 갖고 있으니까 할 필요 없는 것이고, 또 세금을 거둘 수 없는 개별주택은 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주택의 표준주택 가격을 이제 개별주택 가격으로 보게 되고, 시군구청장이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 공시하는 경우 표준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주택 가격 비준표를 이름을 개별주택 가격 산정표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시군구청장은 타당성에 대해서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이 개별주택 가격은 이 표준 주택가격 비준표를 통해서 이 시군구의 공무원들이 이제 산정했기 때문에 그 타당성이 좀 있는지를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원의 검증을 다시 한번 받고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암기해보면 개별주택의 그 부동산 검증 의견을 들어야 이렇게 암기하시고, 다만 시군구청장은 검증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는 생략할 수 있고, 이 개별주택 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개별주택에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공동주택 가격. 주택에서 이제 공동주택 가격을 보면, 공동주택 가격이란 공동주택에 대해서 매년 공시기준 1월 1일 현재 적정 가격을 말한다. 국장은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해서 중앙부동산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래서 중앙이 나오면 무조건 국장하고 같이 간다는 습니까? 그래서 중국이라고 암기하고 있고, 다만 아파트와 이 면적 이상의 연립주택은 국세청장이 국장과 협의해서 국세청장이 별도로 공동주택 가격을 고시한다. 그래서 이거 암기해보면 국세청장은 연립 아파트에 산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는 경우 인근 유사 공동주택의 거래가격 임대료, 해당 공동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추정액, 인근지역 다른 지역과의 형평 특수성, 공동주택 가격 변동의 예측 가능성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되고, 또 공동주택의 전세권이라든가 이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산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공동주택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소유할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고, 국장이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자 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그래서 이 암기를 국장 공동부동산을 원한다. 국장이 공동부동산을 원한다. 그렇게 암기하시고, 공동주택 가격은 결국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해서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공동주택 정보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공동주택 정보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을 보면, 이 비주거용은 주택하고 거의 형태가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날짜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일단 일반 비주거용, 집합 비주거용이 있고, 일반은 표준 부동산 가격, 개별 부동산 가격으로 나뉘고, 집합은 집합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그 중에 일반 부동산 가격에서 표준 부동산 가격 공시를 보면, 여기서 이제 표준주택 가격 공시된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 표준 부동산 가격이란 국장이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 기준일 1월 1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말하는데,
국장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을 조사 산정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이나 부동산원에게 의뢰한다. 요 차이점이 요 두 군데에 의뢰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암기해보면 비거주자의 그 표준적인 감정이 부동산을 원한다. 뭐 비주거자들이니까, 집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부동산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암기하시고, 그 다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의 공시, 이것은 또 개별 주택 가격 공시 내용과 거의 유사합니다. 이것은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 가격의 공시 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에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 가격을 말하고, 시군구청장이 이 가격을 산정할 때는 타당성에 대해서 감정평가법인이나 부동산원의 검증을 받고, 그 요점이 요 개별주택 가격은 하나였는데 요거는 이제 두 개 검증을 받고, 또 그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래서 요거를 암기해보면 시장은 비주거 일반인의 감정이 부동산을 원한다는 그 검증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비주거용 개별 부동산에 대한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는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 이것은 공동주택 가격 공시내용과 유사한데, 국장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에 대해 매년 공시 기준을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장이니까 중앙에 따라가지고 그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시할 수 있다. 중국. 그 다음에 국장은 비주거용 집합 부동산 가격을 조사 산정할 때는 부동산은 또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 여기서 이제 두 군데이기 때문에 공동주택 가격하고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안결해 보면 국장은 집합 부동산을 원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국장이 집합 부동산 원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안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모두 모아서 부동산학개론 전자책,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전자책이지만 종이로 1회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제공할 예정이며 제공할 시점에 유튜브를 통해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공인중개사 1자 민법 암기법 유튜브 동영상을 새로 올리고 있으며 암기법을 적용한 민법정 등을 제공하였으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 민법전이나 다른 공인중개사 법률은 이런 식으로 암기법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암기하는데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을 눌러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부동산학 개론을 들으시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